이른 아침 부엌에서 김밥을 싸는 김지순의 손놀림이 유독 정성스럽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매로 김을 펼치고 그 위에 단무지와 계란말이를 정갈하게 올려놓죠. 옆에서 지켜보던 9살 손자 지민이 의자에 올라서며 할머니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할머니, 김밥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 보여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대답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하나 아껴서 넣어야 맛있는 김밥이 되는 법이지. 아껴서요? 그래, 무엇이든 소중히 다뤄야 해. 음식도, 돈도 마찬가지야. 지수는 김밥을 말아가며 계속 말합니다. 한 푼이라도 소중히 써야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거야.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말이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용돈 모은 거예요. 그 순간 지민의 눈이 반짝이더니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고 나온 것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었죠. 저금통은 지민이 받은 용돈과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은 결과물입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민이 저금통을 살짝 흔들자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드디어 통장 만들러 가는 거죠? 지수는 손자의 들뜬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가 처음으로 만드는 통장이니까 할머니도 함께 가야지. 정말요? 와. 지민은 저금통을 가슴에 꼭 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순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민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민은 돼지 저금통을 두 팔로 꼭 껴안으며 걸음걸음마다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죠. 할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순진한 질문에 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부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민이처럼 한 푼 한 푼 모으는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두 할머니와 손자는 이렇게 은행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민의 가슴 속에는 첫 통장에 대한 설렘이, 지순의 마음 속에는 손자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죠. 은행 입구에 도착한 지순과 지민은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높은 유리창과 반짝이는 간판이 인상적인 대형 은행이었죠. 지민은 돼지 저금통을 더욱 꼭 안으며 긴장한 듯 할머니 손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은행이에요? 되게 커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민이 첫 번째 통장을 만들 거야. 긴장하지 마. 지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딱딱한 분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의 모습이 지민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지수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기다리자. 곧 우리 차례가 올 거야. 할머니, 제가 직접 말해도 돼요? 지민은 저금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지민이 돈이니까 지민이가 직접 하는 게 맞아. 지순의 격려에 지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선 할머니와 손자. 지민은 저금통을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돼지 저금통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죠. 이게 뭐죠?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지순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손자가 용돈을 모은 거예요. 처음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돼지 저금통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 동전이에요? 정말 곤란한데요. 지민은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모은 돈을 보며 직원이 보이는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죠. 이 아이가 처음 번 돈이니까 직접 맡기게 해주세요. 지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바쁘거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정말 상식이 없으시네요. 동전 가득한 저금통을 가지고 오시다니. 지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저금통이 갑자기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죠. 창구 직원의 차가운 말에 지민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돼지 저금통이 마치 가져와서는 안 될 물건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죠. 할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직원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동전은 미리 정리해서 가져오셔야죠. 우리가 일일이 세어드릴 수는 없어요. 엄청난 민폐 아닙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변에 대기하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더욱 위축되었죠.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지민이 저금통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분,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모은 돈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첫 번째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창피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수는 손자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가자. 하지만 할머니, 지민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다른 곳에서 하면 돼. 지수는 돼지 저금통을 지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서자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상식이 없어졌어. 맞아. 우리가 뭘 어쩌라는 거야. 밖으로 나온 지민은 저금통을 안고 훌쩍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금통 가져온 게 잘못된 거예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자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줄곧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돼지 저금통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죠. 지수는 손자의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점심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배 안 고파요. 지민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돼지 저금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지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들어가도 될까?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지민의 옆에 지순이 앉았습니다. 오늘 일로 속상하지? 지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민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지민이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정말요? 그럼. 지민이가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걸 무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지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지민이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낸 지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통장에 찍힌 잔액을 확인하는 지순의 표정이 차츰 굳어갔습니다. 수백억 원.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그 은행에 고스란히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투자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불어났죠. 지수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의 VIP 전용 번호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던 번호였죠. 그녀는 항상 일반 고객처럼 지내는 것을 선호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자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지수는 번호를 누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로 전화할 줄은 몰랐는데 전화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순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침에 제 계좌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지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전액 인출 말씀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 담당자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네, 전액입니다. 내일 오전 중에 처리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은행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8시 해당 은행 본점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실에 급히 모인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김지순 고객이 전액 인출을 요청했다고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VIP 전용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잠깐, 김지순이 누구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희 은행 최고 VIP 고객 중 한 분입니다. 예치 금액이. 담당자가 숫자를 말하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백억이요? 또 다른 임원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800억 원입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저희 은행을 이용해 오신 분이죠. 담당자의 설명에 모든 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투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액 인출하겠다고만 하셨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지순 고객은 항상 신중하신 분인데 한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점장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김지순 고객께서 어제 저희 지점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뭐요? 손자분과 함께 통장 개설을 위해 오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적절하지 못한 응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점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9살 손자분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고. 모욕적인 말이요?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상식이 없다. 민폐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장 개설 없이 돌아가셨고요. 지점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인출 요청을 하신 거군요. 이건 큰일입니다. 김지순 고객이 저희 은행을 떠나시면 한 임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해당 직원들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김지순 고객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지점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인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순간의 불친절이 수백억 원 고객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모든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전 10시 해당 지점에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순과 지민을 응대했던 두 직원이 지점장실로 급히 불려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지순이라는 고객을 어제 응대했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손자랑 와서 돼지 저금통 가지고 첫 번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만요. 지점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 직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냥 일반 고객 아닌가요? 일반 고객이요?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800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저희 은행 최고 VIP 고객입니다. 800억? 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고객이 어제 일로 인해 전액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첫 번째 직원이 떠든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절차를 안내한 것뿐인데요. 절차 안내요? 9살 아이 앞에서 상식이 없다. 민폐다라고 말한 게 절차 안내입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직원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이 가득한 저금통을 가져와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가 열심히 모은 돈인데. 지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점장이 받자 본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네, 지점장입니다. 네, 지금 당장 사과하러 가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점장은 두 직원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은행이 최대 고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각오하세요. 한편 지순의 집에서는 조용한 오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지순은 손자를 달래려 노력하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다른 은행에 가볼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민아, 더 좋은 곳을 찾아보자. 지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순이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지순 고객님이신가요? 저는 해당 은행 지점장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제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과 따님에게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지점장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지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자분께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순은 문을 활짝 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 지민이 받은 상처가 생생히 남아 있었죠. 지점장은 현관 앞에서 계속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지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점장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 옆에 서자 지점장은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고객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지민은 어제의 기억 때문에 지점장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순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지점장이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조건이요? 지순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당신들 때문에 다시 깨달았어요. 지점장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앞에서 사람을 무시한 걸 이대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지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특별 우대 혜택이나. 지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민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민은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점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지점장이 간청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다른 은행에서 통장 만들어요? 지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민이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곳에서 하자. 지점장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중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지민 고객님께도 최고의 서비스를. 최고의 서비스요? 지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 직원들은 지민이를 고객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돈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 그게 진정한 서비스인가요? 지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순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죠. 지민아, 준비하자. 우리 정말 좋은 은행을 찾아보자. 지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죠. 오후 2시 지순과 지민은 손을 잡고 동네 협동조합은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돼지저금통을 소중히 안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여기는 어떨까요? 지민이 작은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네. 지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의 대형 은행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에서 직원들이 친근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통장 만들러 왔어요. 오, 정말요? 몇 살이에요? 직원이 지민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물었습니다. 9살이에요. 지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9살에 벌써 통장을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직원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순이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첫 번째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정말 훌륭하네요. 저금통에 모으셨어요? 직원이 돼지 저금통을 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거예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저금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 돼지 저금통이네요. 얼마나 열심히 모으셨을까요? 직원의 반응에 지민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한 푼 한 푼 소중하다고 하셔서 열심히 모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함께 세어볼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동전을 하나씩 세어가는 과정에서 지민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중간중간 정말 많이 모았네요. 대단해요. 같은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죠. 총 12만 3천 원이에요.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직원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뿌듯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정말 대단해. 지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장 개설 절차가 끝나고 지민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첫 번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통장이야. 축하해요, 지민 고객님. 이제 진짜 은행 고객이 되신 거예요. 직원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후 지순과 지민은 근처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민은 통장을 계속 들여다보며 행복해했죠. 할머니, 나도 이제 진짜 어른 같아요. 지민이 통장을 소중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어른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거야. 오늘 지민이가 그걸 배웠으니까.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할머니와 손자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이 깨달은 하루였죠.